우리 남과 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군사 합의에 따라서 11월부터 육해공 모든 곳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뜻밖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방사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북한은 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맵을 두고요. 네.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이미 왔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방사포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네.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의 북한 해안군 포문이 폐쇄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격 훈련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13일 평안북도 선천훈련장에서 신형 122mm 방사포 50여 문을 동원해서 네.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격 훈련을 한 122mm 포, 어떤 포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4, 5km 후방에서 발사를 했을 경우에 122mm 포 같은 경우에는 파주나 연천에 떨어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련을 한 포는 성능이 더 개선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날아가는 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20km 정도 날아가는데 지금 짐작컨대 40km, 그러니까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신형 방사포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122mm 방사포의 원천 기술은 러시아 네. 소련이었습니다. 그 구소련이 쓰던 탄이 원래 한 20km 정도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20km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그것을 40km까지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했어요. 네. 그것이 아마 북한으로도 흘러 들어가서 북한도 40km짜리를 쏘지 않느냐, 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방금 황영크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사 분계선에서 포를 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산 넘어, 그러니까 한 4, 5km 뒤에서 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한 20km 날아오면 한국으로는 한 15km 정도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파주의 북쪽 이 정도가 타격권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게 40km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의정부, 고양, 아하. 여기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기까지 사정거리가 들어가고, 네. 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 그 방사포는 한번 쏘고 나면 그 로켓탄을 재장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런데 이 신형 방사포는 이 40개들이 한 개를 다 쏘고 나면 네. 그 뒤에 바로 또 40개짜리 묶음이 또 한 개 트럭 위에 또 있어요. 그래서 불과 10분 만에 그것을 재장전을 딱 해서 80발을 갖다가 10분 만에 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화력이 2배 이상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사거리가 짧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이유가 신속하게 더 많은 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0mm 방사포는 24발, 네. 300mm 방사포는 12발 이렇게 사정거리와 구경이 크면 클수록 이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못 싣거든요. 그런데 이 122mm 방사포는 40발을 한 묶음에 싣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트럭에다가 또 40발짜리 한 묶음을 더 묶어가지고 아하. 쏘고 나서 바로 그냥 마치 권총 탄약 재장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넣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10분에 80발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데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입니다. 우리 남한에요. 자,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ICBM이 아니죠.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방사포 또는 작은 미사일포들입니다.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볼까요? 대표적인 게 170mm 자주포, 최대 사거리가 53km이지만 이 군사분계선 전방 위주를 집중 포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40mm 방사포, 최대 사거리가 64km, 성남 남부지방까지 포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위협적인 게 300mm 방사포죠. 이 경우에는 무려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달합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122mm 포까지 합세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수많은 포탄을 동시에 막아낼 방법이 없는 셈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50여 문의 포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도 그렇지만 한 개 대대가 18문이에요. 네. 그러면 54문 같으면은
세계대대, 즉 한 개 여단급이 동원이 되어서 여단급 네. 사격 훈련을 했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도 잘 하지 않아요. 이 정도 대규모의 사격 훈련은. 네. 그런데 지금이 또 동계 훈련 직전의 어떤 시기인데 이런 화력 훈련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KMF 훈련을 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과연 북한은 거의 뭐 지금 농사 기간이 끝나서 이제 동계 훈련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과연 올해 북한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평화무대 편성을 해서 동계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네. 이것도 사실 봐야 됩니다. 자, 김정국 시장님. 네. 사실 이 북한의 방사포와 이 자주포, 이 포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얘기 듣기로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이언돔이라 그래서 이러한 포탄들도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이스라엘은 3중 방어체를 가지고 있는데 네. 바로 하층 방어는 아이언돔이하고 네. 중층 방어는 데이비스 슬링이라고 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상층 방어는 에어로브3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미사일을 쏴도 다 막을 수 있다는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네, 아이언돔이 어떤 개념입니까? 아이언돔은 이런 방사포나 이런 네. 포탄을 막아낼 수 있는 아하.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라든가 이런 데서 포탄을 한 4,000발을 쏴도 거의 90% 이상을 요격을 한 그 사례가 있는데 포탄을 요격한다고요? 맞습니다. 아하.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그 도입 문제를 검토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한꺼번에 수천 발 내지 수만 발을 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실정이 안 맞는다라고 아하.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네. 그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북한이 방사포를 쏘기 전에 우리 공군기가 요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또 사전에 또 파괴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무인기가 정찰을 하다가 북한 방사포가 밖으로 나오면 바로 무인기가 충돌을 해서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북한의 남은 방사포가 우리를 공격할 그런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이언돔을 만들면 아마도 서울이 거의 피해가 없이 네. 방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북한이 122mm 신형 포를 실험 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대한 무력 시위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대단히 위협적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자금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화력 시범을 하지 않아요. 네. 화력 시범도 아니고 그냥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대급, 즉 한 개 포대 한 6문, 그리고 아주 큰 훈련 해봐야 한 개 대대급 해서 18문이 사격 훈련하는 것이 주로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단급이 동원이 되어서 한꺼번에 훈련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고 네. 시위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계룡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어떤 육해공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훈련 네.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KMF 훈련 아까 말씀을 했는데 KMF 훈련 해봐야 소대급, 중대급 그걸 아주 소규모 훈련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말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마치 대규모로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완전히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고 네. 그걸 가지고 이런 대규모 화력 도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북한이 지금 어떤 그 평화 무드로 가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 하는 네.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행과 마약, 횡령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양진호 회장이 한때 관상가와 종교인의 말 한마디에 홀딱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양 회장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정말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또 어느 정도 기업을 키우자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관상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관상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대통령이 될 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넙죽절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잘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네. 하나는 그 주위에 목사 한 분이 계셨는데 당신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언해 주면서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양진호 회장은 이런 얘기를 듣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준하는 행동들을 좀 취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웃음거리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진호 회장이 이 대통령이 될 얼굴상이다라는 관상가의 말을 듣고 소위 말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기웃기웃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침향 박물관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일단
침향이 뭔지부터 궁금하거든요. 고가의 향료. 향료예요. 네, 향료예요. 아. 이게 3대 향료가 있는데요. 3대 네. 향, 용연향, 사향, 침향 이 세 네. 가지인데 침향 같은 경우는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네. 피를 맑게 하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가에 팔려요. 어유, 이게 필리핀- 1kg에 예, 3,400만 원이랍니까? 예, 베트남 정부 공식 지정 가격인데 아하.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고가다 보니까 고위층이나 돈 많은 분들이 와서 구매를 하겠죠. 아하. 김태현 변호사 저처럼 이제 돈 없는 사람 못 사잖아요. 저런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사람들이 가고 사회 고위층이 가니까 네. 이 사람이 일부러 거기를 간 거예요. 아, 이 침향 박물관이라는 곳에는 예. 이렇게 비싼 침향을 구해서 살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예. 여기에 돈 많은 사람, 고위층. 고위층들이 많이 몰린다. 그렇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까지 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인맥을 쌓으려고 양진호가 아하. 거기에 일부러 가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장 아들과 함께 네.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이렇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근데 저 침향은 뭐 어떻게 향을 맡는 겁니까? 저 나무 조각같이 생겼는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절의 사찰에서 보는 향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 베트남 북부에 있는 한 수종의 나무에서 뭐 해충이 침입하거나 이러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나무가 일종의 기름 같은 것을 나무가 스스로 내서 그걸 치유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것 일종의 이제 그런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것을 이제 침향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뭐 관심 갖고 수집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네. 이 강남에 있거든요. 저 박물관이. 아, 그래요? 저 박물관이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한 번씩은 다 다녀간 아. 곳이고 여기 보니까 조금 집어갖고 쪼개갖고 불에다가 확 태우면 아주 좋은 향이 확 퍼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군요. 자, 그래서 뭐 좀 로비에 성공을 했답니까? 저렇게 저런데 좀 들락거리면서? 저기 약간 민감한 부분이요. 네. 지금 양진호 회장이 저기에서 고가의 보이차라든지 네. 침향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걸 굉장히 이제 수억 원어치를 구입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입을 왜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친해지러 구입을 해서 뭔가 이제 정관계나 어떤 뭐 사정계 이런 데 로비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로비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한 하나의 가능성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동차 중고 시장에 이른바 슈퍼 명품 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양진호 회장이 팔기 위해 내놓은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 10대 정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하. 근데 수억 원대 가는 7억, 네. 뭐 10억 막 이렇게 한 가는 대에? 한 대에 아하. 그걸 10대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고차 매물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요. 네. 실제 이걸 팔기 위해서 바퀴나 이런 부분들 수리하고 이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중고차 딜러들은 처음에는 뭐 차가 좋으니까 5,000km밖에 안 뛴 차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좋으니까 보러 갔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양진호 회장이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차 상태는 좋지만 찝찝해서 사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이제 횡령이 됐거나 아니면 이래가지고 아. 불법 수입물이 되게 되면 저걸 팔은 돈을 네. 뺏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차를 산 사람한테 피해가 올까봐 네. 중고차 딜러들이 쉽게 이걸 팔라고 또는 중고 딜러를 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아니, 이 알려지고 차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뭐 글쎄, 뭐 일부에서는 현금화 뭐 얘기도 뭐 나오고. 현금화하려는 시도인 건데 뭐 일부에서는 뭐 범죄수 있거나 몰수도 있게 두려워서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차가 남아있으면 몰수, 차 팔아 돈 남아있으면 추징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현금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같이 쓰면 어차피 뺏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저걸 쓰기 위한 건데 아마도 지금 변호사비 부담이 있어서 좀 팔려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하. 왜냐면 회사 돈 쓸 수는 없는 거고 횡령. 초호화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했다고 뭐 그렇다는 하니까. 얘기들 하니까 네. 변호사비에다 현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거기에 쓰려고 저거를 좀 처분했을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좀 높아 보여요. 그렇군요. 왜냐면 급하게 지금 현금이 재산을 필요하다. 은닉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은닉하는 거의 불가능하죠. 검찰이 아.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변호사 비용인 것 같아요. 자, 양진호 회장이 후원하는 문학상이 또 있었는데 이 문학상 측에서 이 상 자체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문학상을 제정을 했어요. 네. 근데 문학상을 제정한 분이 이제 문학가인데 네. 이분한테 이 양진호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후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3번 지금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네. 이 문학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좀 이제 저항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문학가들한테 네. 어두운 우리 사회나 현실에 대한 저항적인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돈인데 네. 원래는 그래서 직접 상금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네. 이게 상업
상업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양진호 회장이 본인이 극구하겠다고 하니까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상을 받은 개인들한테 양진호 회장이 직접 1,000만 원씩 보낸 걸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3천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을 만들었던 제정했던 분이 양진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처음 만난 거는 양진호하고 처음에 무슨 정수기 판매회사인가 거기서 같이 다녔대 25년 전에.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양진호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상을 주고 싶다고 얘기해서 돈을 받았는데, 양진호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닌 줄 알면서 올해로 이 상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진호 회장 혐의만 9개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 종합 세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일 양진호 회장이 검찰에 송치가 되죠? 네, 일단 경찰의 수사는 거의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내일 송치를 하고 경찰은 내일 브리핑을 합니다. 혐의만 벌써 9가지인데요. 음란물을 유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했고요. 또 도검, 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또 혹행, 강요, 동물보호법, 업무상 횡령, 마약류 관리법 이런 것들도 어겼기 때문에 혐의가 9개가 되는 종합 범죄 선물 세트라는 그런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네.